여러분, 지금 국회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금은 더 받는다고 합니다. 정년도 늘린다고 합니다. 좋은 일 아니냐고요. 그런데 왜 청년들은 분노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더 내는 건 청년인데 더 받는 건 기성세대니까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여기서 더 황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40대는 이미 중심축입니다. 팀장입니다. 부장입니다. 실무를 책임집니다. 의사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라졌습니다. 40대 의원 비중이 10%밖에 안 됩니다. 미쳤습니다. 경제와 사회에서는 핵심인데 정치에서는 투명인간입니다. 22대 국회의원 평균 연령이 56.3세입니다. 역대 최고령입니다. 재헌국회 때 47세였습니다. 지금은 거의 60대입니다. 60대 이상 의원이 106명입니다. 전체의 35%가 넘습니다. 40대 의원은 30명입니다. 딱 10%입니다. 30대는 고작 14명입니다. 20대는 0명입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국제의회 연맹 자료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전 세계 단원제 의회 69개국 중 한국이 평균 연령 6위입니다. 세계 최상위권 고령 국회입니다. 뉴질랜드 의회에서는 25세 의원이 기성세대 야유에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오케이 부머. 우리말로 치면 내 다음 틀딱입니다. 노골적입니다. 하지만 세대 간 갈등이 의회에서 표출됐다는 겁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3040 정치인이 실명 인터뷰를 거절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선배 정치인들 눈치가 보인다는 겁니다. 걱정된다는 겁니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세대 갈등일까요? 아닙니다. 돈과 시간 그리고 미래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그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진짜 구조가 보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숫자부터 보시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입니다. 19대 국회의원 평균 연령이 53.9세였습니다. 20대 국회에서 55.5세로 올랐습니다. 21대는 54.9세로 살짝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22대는 어떻습니까? 56.3세입니다. 역대 최고령입니다. 연령대별 구성을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19대 국회에서 40대 의원 비중이 26.7%였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10%로 쪼그라들었습니다.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겁니다. 반면 60대 이상은 어떻습니까? 19대에서 23%였습니다. 22대에서는 35.3%로 늘었습니다.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30대 의원은 더 심각합니다. 19대 2.7%, 20대 3.7%, 21대 0.7%, 22대 3.0%입니다. 계속 5% 미만입니다. 거의 없다는 겁니다. 22대 국회를 보면 20대는 0명, 30대는 14명, 40대는 30명입니다. 그런데 50대는 150명, 60대는 100명, 70대 이상도 6명입니다. 86세대가 국회를 장악했습니다. 1960년대생이 지배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출마 연령이 낮아지는데 실제로는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모순입니다. 회사와 시장에서 40대는 어떻습니까? 조직의 중심축입니다. 실무를 책임집니다. 의사 결정을 내립니다. 소비와 투자의 주역입니다. 그런데 입법의 현장에서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2030은 물론이고 40대조차 제대로 대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공백의 비용을 누가 지느냐입니다. 바로 지금 세금 내기 시작한 젊은 세대입니다. 가장 오래 부담을 져야 하는 세대입니다. 최근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십시오. 2025년 3월 국회가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렸습니다. 소득 대체율을 43%로 올렸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한 40명 중 15명이 3040 의원이었습니다. 37.5%입니다. 젊은 의원들이 반대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담은 젊은 세대가 더 지는데 혜택은 기성세대가 먼저 받기 때문입니다. 30대, 40대 의원들이 뒤늦게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누가 더 받고 누가 더 내는지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 내는 사람부터 제대로 설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년 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예민하다고요. 다 같이 힘든 거라고요. 이해하고 양보해야 한다고요. 아닙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세대 감정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의회 구성 자체가 미래 세대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늙으면 입법도 늙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60대 의원들이 20대 청년의 아픔을 알 수 있을까요? 40대 직장인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본인들도 40년 전 젊었을 때가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집값도 달랐습니다. 일자리도 달랐습니다. 결혼도 달랐습니다. 출산도 달랐습니다. 그때의 경험으로 지금을 판단하면 틀립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핵심 의제들이 전부 세대 문제입니다. 정년 연장이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공언했습니다. 현행 만 60세 정년을 2028년부터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한다는 겁니다. 좋은 일 아니냐고요. 일할 수 있으면 더 일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고요. 문제는 그 자리에 청년이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일자리가 한정돼 있는데 윗세대가 버티면 아랫세대는 기회가 없습니다. 연금 개혁 때와 똑같은 구조입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밀어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거, 교육, 돌봄, 일자리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장기 재분배 문제입니다. 세대 간 이해관계가 부딪힙니다. 입법 기관의 조정 기능이 작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회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의회에서 건전하게 해소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회 밖분노로 터져 나옵니다. 영포티와 넥스트포티가 서로를 탓합니다. 40대는 20대를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20대는 40대를 기득권이라고 합니다.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뭡니까? 60대 이상이 장악한 국회 구조입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 세대 인식을 녹여낼 대화의 장이 부족했다고요. 대화가 많이 부족했다고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인정했습니다. 2032 끊임없이 목소리를 냈는데 결과적으로 다 묵살됐다고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국회가 실제 세대 구성 비율과 가깝게 구성됐다면 이렇게 쉽게 합의하고 넘어가지 못했을 거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이건 올드보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30년을 누가 결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정치는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곳입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그 정치에서 미래 세대의 자리가 비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는 의회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 통과 후 청년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정년 연장 논의에도 벌써 비판이 쏟아집니다.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대 갈등이 폭발합니다. 40대와 20대가 서로 싸웁니다. 50대와 30대가 대립합니다. 누가 이익을 볼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손해입니다. 연세대 개건 교수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기성 정치권이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청년을 잠재적 파트너로 인지하지 못한다고요. 활용해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본다고요. 문제의 본질입니다. 해결책도 제시했습니다. 기성세대의 청년에 대한 인식 변화가 최우선이라고요. 체계적인 차세대 정치인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요. 청년들도 기회가 왔을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86세대가 30년 전 87년 체제를 만들어 민주주의를 뿌리내렸듯이 이제 2028년 총선을 계기로 28년 체제를 향후 30년 이끌어갈 청년 세대가 정치의 주역으로 떠올라야 한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세대 교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건 기성세대를 몰아내자는 게 아닙니다. 균형을 맞추자는 겁니다. 60대의 경험도 필요합니다. 50대의 안목도 중요합니다. 40대의 실무 능력도 필수입니다. 30대의 혁신도 필요합니다. 20대의 감각도 중요합니다.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60대만 있습니다. 완전히 불균형입니다. 세대는 싸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시간을 조정하라고 존재합니다.
지금 일하는 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해 투자하고 미래 세대가 은퇴한 세대를 부양합니다. 이게 세대 간 계약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계약이 깨지고 있습니다. 한쪽만 부담하고 한쪽만 혜택을 봅니다.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2028년 총선이 기회입니다. 유권자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나이로 뽑지 마십시오. 능력으로 뽑으십시오. 미래를 보는 사람을 뽑으십시오. 세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십시오. 그것만이 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